그 전에 그 조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한 가지 해두시면 좋은 게 사실 이것만 들어갔으면 최종 처분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빼실 것들은 뭐 어디서 전에 들었던 내용들. 네. 피디님 오셨어요? 네, 변호사님. 예. 유튜브에 약간 피해 학생 관련해서 질문이 많은데 네. 피해 학생들은 그런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99%? 100%는 선생님한테 이제 말로 하는 걸로 시작이 될 겁니다. 학생이 말을 하거나 집에 와서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아니면 아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가 경험하기로는 대부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서 학교에서 사안 조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건의 개요나 이런 게 확인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고자 한다면 그것보다는 이제 서류가 좋아요. 문서로 된 것들. 그리고 그게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오늘 이 확인서 아니면 신고서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한번 앉아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죠. 네. 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피해 학생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인 행동에 대해서 피해 신고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옆에 친구와 싸웠어. 그래서 내가 한 대 맞았어. 그런 경우는 학교폭력 피해 신고하는 게 쉽죠. 선생님한테 보통 말을 할 거예요. 선생님, 이 친구가 아니면 옆반 누구가 지금 시간도 되게 특정하기 좋겠죠. 몇 시 경에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좋아요. 그러면은 사안도 하나로 간단하죠. 주변에 뭐 다른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추가로 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 이외에 추가로 뭐 신고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더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폭력이라는 사안들을 제가 많이 접해 보니 이런 이례적인 사안보다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 터지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앞에서 쌓인 것들이 있었겠죠. 서로 간에 뭐 감정 싸움도 있을 거고요, 뭐 말다툼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그 이외에 뭐 다른 친구와 엮인 문제들이 있었던지. 왜냐하면 학교폭력이 1대1적인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친구 무리라든지 이런 곳에서 서로 뭐 편을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명이 약간의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제 몇 개월에 걸친, 때로는 뭐 1년에 걸친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그 마지막 하나로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 결국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피해 신고 자체는 선생님한테 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오시는 경우들을 보면은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러이러한 피해 내용을 말을 했어요. 언제 이렇게 했고요, 언제 이렇게 했고요, 또 언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막상 저한테 와서 다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이 학교폭력이라는 것도 형사사건과는 엄연히 다르긴 해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칠경에 어디에서 어떤 행동이 정확히 구체화되어야 되지만 학교폭력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구체성을 요하진 않아요. 몇 월경, 아니면 여름경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포괄적으로 적어도 되긴 하는데, 아이들은 그것조차 특정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 학생 전부가 그랬나 해서 저한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어때요? 들으시면 어때요, 피디님? 되게 두리뭉실하죠. 그렇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이제 나중에, 예전에는 같으면은 이제 학교 폭력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담 조사관 분이 아이와 다시 면담을 하면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서로 물어보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조사를 하는데, 그 전에, 그 조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한 가지 해두시면 좋은 게 학교폭력 피해 신고서를 먼저 하나 제출을 하는 겁니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서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형식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A4 용지 있죠? A4 용지에다가 학교폭력 피해 신고서라고 적으시고요, 이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번호대로 적으시면 돼요. 1번, 2번, 3번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피해를 입었다면 말이죠. 1번 뭐 몇 월 며칠에, 아니면은 뭐 5월경에 누구로부터 이러이러한 행동을 당하였다. 그리고 밑에도 또 적으면 되는 겁니다. 2번 언제, 또 6월경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하였다. 그러면 이게 뭐 3가지가 될 수도 있고 5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적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그냥 막 적겠어? 아니지.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적겠죠. 네. 그럼 기억 환기를 하면서 최대한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적으실 때 어떤 식으로 적으시면 좋냐면은 시간의 흐름대로
그게 가장 보기가 좋아요. 3월,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뭐 사람이 여러 명이 껴있다 하더라도 기본 구조는 시간별로 적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출하시고 나면은 선생님이나 이제 조사관도 그걸 기초로 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바다에서 그냥 툭 던져놓은 상태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너무 막막하잖아. 어디부터 이게 조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좌표를 띄워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요. 그럼 그 좌표 근처에서 뭔가를 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누가 있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그 조사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른 목격자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사가 산으로 가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정확히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아니면 그 다다음 날이라도 학교폭력 피해 신고서 딱 문서로 하나 만드셔가지고 한글이나 워드로 정확하게 적으셔가지고 학교로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은 내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요. 내 피해에 대해서 가해 학생에게 제대로 된 처분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한 가지만이나 이렇게 몇 가지 안 되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아닌데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학교폭력 피해 신고 내용이 10가지, 20가지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20가지가 뭐 다 중요한 내용이고 심각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3명이 걸어가는데 2명만 따로 걸어갔다. 아니면은 뭐 내가 청소 끝나고 왔는데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게 나는 기분이 나빴다. PD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걸로 뭘?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거는 위원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 한 20가지 중에 내가 정말 힘든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은 한두 가지는 정확히 있는 거고 사실 이것만 들어갔으면 최종 처분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그 건수를 늘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인상이 이 친구 좀 과민 반응인 것 같다. 이 정도로 가지고 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거면 이 친구가 지금 피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들이 좀 과장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 수가 있거든요. 그건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부모님이 좀 잘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한 10가지가 있다면 정말 부모님이 보셔도 이거는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는 조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만 좀 추려보세요. 요걸 기준을 세우실 때 요거는 뭐 훈계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은 이제 빼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10가지, 20가지가 있다면 5가지, 3가지 이 정도로 압축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빼실 것들은 뭐 어디서 전해 들었던 내용들. 쉽게 말해서 이 친구가 나한테 말을 전해줬습니다. 다른 친구가 내 욕을 이렇게 하더라. 나는 그 말을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사실을 입증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막상 이 친구한테 그때 너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지? 라고 물어보는 경우 이 친구 끼기 싫어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학교 폭력이라는 게.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정확히 사실 확인서를 써준다든지 나 다 말해줄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뭐 전달받는 이런 사안들 있죠. 증거로서 입증하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빼시는 게 나의 피해를 타이트하고 그 수위를 내가 입은 그 피해 내용들 있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해 학생 입장에서 그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야 하나 단순히 선생님한테 말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말로 시작은 되겠지만 그 이후에 학교폭력 피해 신고서라는 정식 서류를 가지고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밝히시는 게 내 피해를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혹여나 피해를 입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면 학교폭력 피해 신고서 작성하셔가지고 학교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